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입니다. 다음 법인 세법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회계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예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변경시 각 사업 연도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언제? 종료 후에요? 종료 전이에요? 그렇죠. 종료 후죠. 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넣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무신고하는 경우 기존 내용 연수 및 세법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상각시 적용한다.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 내용 연수 및 세법에 정하는 법령에 따라 상각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세법 정하는 기간이 있죠. 5에서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정률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전기 자본적 지출 금액 및 단기 자본적 지출 금액에 존재하는 경우 포함한다. 정률법은요, 정예법은 전기 자본 지출을 포함합니다. 정예법은. 대신 이제 포함을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전기 부인액은 포함 안 합니다. 근데 정률법은 전기 자본적 지출 금액은 포함합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 부인액은 포함을 해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위거 잘못 적고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단기 자본 지출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4번. 정예법은 상각 부인 누계액은 세무상 상각금의 계산 시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 3번에 얘기했던 대로 아까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51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2번입니다. 다음 중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명세서에서 해당하는 이자 비용의 소득 처분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그 소득 처분에 대해서 물어보나요? 올바르지 않은 것. 자, 1번. 불분명한 사채이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송금 불산이 상여. 맞죠? 근데 만약에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타 사유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비실명 채권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를 했답니다. 원천징수를 했으면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이에요. 자, 원천징수를 했죠. 원천징수 했으면은 기타 사유출. 근데 만약에 원천징수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상여입니다. 그 다음 3번. 건설 자금 이자.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특정 차입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송금불산임인데 요거는 유출된 게 아니죠.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보로 처리를 합니다. 3번에 대한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송금불산이 상여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분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3번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JB는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보면은 감가상각비 300만원, 증가 200만원. 증가는 이제 송금 불산입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감소는 송금 산입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금 산입 증가,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감소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제휴안 봅시다.
감가상각비 증가 200만원의 한도 초과로 인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의 증가로 입력하였다. 감가상각비는 300만원 이제 송금불산이 잡혀있는 게 맞고요. 200만원은 한도 초과니까 송금불산이 잡혀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휴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 다음 용제.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200만원은 입금 불산입으로 해당하며 당해 연도의 감소 100만원은 매도가는 증권 시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100만원만큼 감소 입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대한 부분은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마이너스 200만원인 거는 입금 불산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보로 이제 처리를 했고요. 근데 마이너스 100만원은 이거는 상계 처리한 거죠. 원래 자본,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100, 다시 할게요. 자, 마이너스 100만원은 역시나 얘도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원만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해연도의 100만원은 매도가는 증권의 손실이 발생함으로써가 아니고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100만원만큼 감소 입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원래 답은 3번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대선 충당금 소멸 시효 완성은 과거 결산 조정 사항에 의하여 세무조정하였으며 2024년 현재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연도에 조정할 것은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멸시효가 이제 미완성이죠. 근데 완성이 되면은 증가에 마이너스 400이라고 넣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은 아니다 다시 증가에 마이너스 400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입금 산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송금 불산입. 그래서 이거를 감소에다가 400만원을 넣어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근데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이번 연도에 조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됐죠. 3번이 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자, 그 다음 4번 솔지입니다. 선급비용 200만원은 작년에 기말 송금 산입으로 처리한 거예요. 자, 여기 있죠. 마이너스 200만원.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용이 아니니까 송금 산입을 한 거고 과대했으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비용으로 처리했으니 이거는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에다가 마이너스 2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잔액을 0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소멸을 해야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 아니죠.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4번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세금을 정기적으로 거두는 것도 존재하지만 필요시 미리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류를 올바르지 않은 것.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르죠. 기납부세액의 종류 3가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수시부가, 그 다음에 원천납부, 그 다음에 중간예납. 이렇게 3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수시부가, 원천납부, 중간예납. 정답은 2번. 정기부가세액입니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없어요. 사실 이런 이름 자체가.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5번입니다. 다음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최저한세는 어떤 거냐면은 그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할 때 너무 과한 공제를 좀 억제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은 어찌 보면은 세금을 줄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받고 싶어 해요. 물론 달콤한 사탕인 건 맞지만 그 조건을 이해 못하면은 다 도로 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그래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하면은 세금이 확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200원 내야 될 세금을 세액공제 및 세액 감소를 할 때 50원만 내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이제 그 세수 확보에 이제 약간 좀 구멍이 뚫려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도 우리도 돈 받아갖고 뭐 국가를 위해서 좀 써야 되잖아요. 뭐 자기네도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세수 확보를 하잖아요. 그럼 세수 확보를 함으로써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뭔가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세수 확보가 적어져요. 그러면은 뭔가 써야 될 게 상당히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과한 세액 공제는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우리는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의 세금 내야 돼 라고 이제 엄포를 내놓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최저한세예요. 그러니까 과한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을 못 받게 해가지고 우리도 세수 확보를 해야 되니 이 정도는 세금 납부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이게 최저한세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최저한세는 법인세법의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으로 인하여 과하게 공제를 억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거예요. 아이씨 세액 공제 많이 받으면 좋은데 아이씨 꼭 이게 걸린단 말이야.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중소기업 세액 공제 연구 인력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다. 2번 55번의 답이 2번인데 틀렸어요. 뭐냐면은 그 연구 인력비 세액 공제는 그러니까 R&D 그러니까 이 목적은 그러니까 최저 배제예요. 중소기업 세액 공제는 최저 대상이 되지만 연구 인력비 세액 공제는 최저 배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최저가 배제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 공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게 적어지니까 최저 배제가 더 좋죠. 근데 최저 대상이면은 못 낮춰 결국에는 못 낮추고 결국 이 정도는 내야 하는 세금이 최소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가지고 더 과한 공제는 못 받아요. 그래서 최저 배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인력비 세액 공제는 최저 배제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최저한세 세율은 중소기업인 경우 7%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중소기업 7%고요.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6번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소득세는 직접세를 적용하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그렇죠. 직접세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거주자와 비거주자 요건은 183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맞습니다. 183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 이자 소득세 및 배당 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선택적인 분리과세 적용할 수 있다. 원래 금융소득은 선택 분리과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2천만원으로 기준을 봤을 때 2천만원 이하면은 그냥 세금 내고 그냥 끝이에요. 끝이고 2천만원을 만약에 이제 초과를 하면은 이제 그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납세지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등을 한다. 원래 원칙은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7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종류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납적 원천징수를 뜻합니다. 자, 1번 봅시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얘는 원천징수 자체가 있긴 있는데 3.3% 3%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예납적 원천징수고 완납적 원천징수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원 근로자의 소득, 이거는 완납적 원천징수.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소득은 이것도 이제 복권 당첨됨으로써 세금 납부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 공적연금 소득. 공적연금 소득은 이것도 역시 공적연금 소득만 있을 때 연말정산하고 다 끝납니다.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돼요. 1월 달에 정산하고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거의 해당한다고 보아주시면 돼요. 뭐 11월 달부터 그 내는 게 아니고 그냥 3%씩 그냥 내는 거. 그거 의미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8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생산직 사원 박호연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은 모두 얼마인가? 입니다. 자, 보니까 직책수당, 식대, 야근수당, 뭐 주간근무수당, 육아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자, 봅시다. 식대는 회사에서 별도로 도시락 제공을 하고 있다. 밥 준다는 의미가 된 거죠. 밥 주면 어떻게 돼요? 과세예요. 밥 안 주고 밖에서 먹어라 이러면은 그거는 비과세 20만원까지. 그 다음에 육아수당은 7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지급하고 있다. 이거는 비과세. 자, 볼까요? 직책수당은 과세입니다. 식대 과세 비과세예요. 밥 주니까 뭐예요? 과세. 야근수당 월정액 210만원 이하 해당이 되지만 박호연은 210만원 넘어요. 그래서 과세. 주간근무수당 과세. 육아수당 뭐예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 육아수당 하나밖에 없어요. 2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9번입니다. 다음 거주자인 강성희 씨의 복권 당첨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로 납부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제 1944회차 로또 번호 8, 12, 17, 26, 38, 41 보너스 번호 10번 1등 당첨자 19명 각 8억 4천만원씩 지급합니다. 자, 거주자 강성일이 1등에 당첨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복권 당첨 소득의 세금은 3억 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3억 원이 만약에 이하다라고 하면은 20만 원. 3억 원이 이제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30%의 세율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복권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 4천만 원에서 30%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억 5천2백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 소득세로 납부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면은 2억 5천2백이에요. 근데 제가 문제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9번에다 몇 번? 2억 5천2백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0번입니다. 소득세 종류에서 분리과세 및 분류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뜻하며 납세 의무 시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완납적 원천징수를 뜻하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 맞아요. 그 다음 2번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분류과세는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따로 부과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1년마다 생기는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얘는 별도로 분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정답 4번 기타 소득세 3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아니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